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조선시대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중 장남이 임금이 된 사람은 모두 몇 명일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어릴 때 우리 이 조선시대 왕 다 외우는 거 다 이렇게 기억 나시죠? 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종, 인명선, 광인, 효원,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해가지고서 막 숙제도 내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또 외운 거 막 확인하고 이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사정, 즉 조선시대에는 특히 왕 같은 경우에는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매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27명의 조선 왕 중에 실질적으로 장남이 임금이 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태조부터 쭉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태조 이성계는 왕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뭐 장남, 둘째, 셋째 따질 필요가 없죠. 뭐 참고적으로 태조 이성계는 이자춘 아버지죠. 둘째 아들입니다. 자, 이때부터 쭉 나가도록 하죠. 자, 이 태조는 이제 원단에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고려 관리가 된 이자춘의 둘째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또 왕을 이제 그 다음 왕이 이제 2대 정종이에요. 근데 2대 정종은 일단은 정종하기 전에 요것만 순서로 바꿔서 3대 태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태종은 이제 이방원 다 알고 계시죠? 태조 이방원은 이제 또 야심도 크고 리더십도 있었죠.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성공한 뒤에 바로 자기가 왕을 할 수면 남들이 이목이 좀 그러해서 자기 형을 둘째 형 방과를 갖다가 먼저 왕위를 올렸죠. 그래서 둘째인 정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종이 살아생전에 벌써 동생이 벌써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괜히 또 왕 노릇 오래 하면은 좀 추울 것 같아 가지고서 아주 또 잘 있는 상황으로 가면서 태종 이방원한테 왕위를 물려주죠. 그래서 3대 조선왕 태종이 되는 겁니다. 태종은 5째 아들이에요. 자, 일단 장남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태종이 또 이후에 4대 조선 4대 왕이죠. 그 유명한 세종대왕이죠. 자, 세종대왕은 장남일까요? 아니죠. 그 위로 뭡니까?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 있었죠. 이 두 사람이 다 모두 뭡니까? 왕위를 거부했죠. 그래서 셋째 아들인 세종이 왕이 됩니다. 자, 5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의 맏아들, 5대 때 드디어 장남이 왕위를 계승받네요. 그래서 문종은 처음으로 맏아들 출신 임금이 되었습니다. 바로 세종이 맏아들이었죠. 자, 그리고 6대 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뭐 왕사남 해가지고서 아주 그냥 뭐 엄청나게 지금 단종이 뜨고 있는데요. 자, 문종 역시 단종 역시 문종의 맏아들이죠. 그래서 연속으로 맏아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근데 이 단종은 또 뭡니까? 즉위 3년 만에 아버지의 동생이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찬탈당하죠. 그 찬탈한 왕이 바로 7대 세조가 되겠죠. 세조 역시 뭡니까?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자, 세조 다음에 예종이 나오네요. 자, 세조는 이제 그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아들을 일찍 20살에 요절해 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왕위를 이어받죠. 그 사람이 바로 예종이었죠. 둘째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9대 성종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종. 자, 성종은 이 앞전에 예종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세조는 그냥 뭐 진짜 뭡니까? 무예가 출중하고 말이죠. 예? 그야말로 막 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조카를 갖다가 그냥 왕위를 찬탈했던 그런 장본인인데 아버지에 비해서 이 아들 예종은 좀 병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 예종은 몸이 허약해. 그래가지고서 즉위한 지 1년 2개월 만에 그냥 요절해 버리죠. 그래서 예종의 이 아들은 또 일찍 요절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 그래서 이 세조의 그 왕비,
왕위가 이제 정의대비인데 이 사람이 신숙주 한명회 등과 의논해서 요조란 첫 번째 아들이죠. 아들한 이 뭐랄까 그 왕을 갖다가 이제 삼고자 했는데 이 첫째 죽은 아들의 이름이 이제 월산대군인데 이 월산대군도 너무 이제 병약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서 이 첫째 아들인 의경세자죠. 의경세자의 첫째 아들인 월산대군도 너무 여기 약해. 그래서 둘째 뭐 잘산군 또는 자을산군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갖다 왕을 삼았으니까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성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종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로.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누굽니까? 그 영의정 한명의 딸이죠. 그래서 한명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공의 왕후죠. 둘 사이에는 그 소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공의 왕후 즉 한명의 딸은 젊은 나이에 죽죠. 죽다 보니까 이어서 이제 계비를 드렸는데 바로 이 계비가 바로 누구죠?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죠. 근데 윤씨가 우리 다 알다시피 뭐 투기가 심하고 부독해 가지고서 결국은 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죠. 근데 여기서 나온 아들이 연산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연산군은 맏아들이긴 하지만은 폐비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종은 윤씨를 갖다가 폐비를 시킨 다음에 다시 왕비를 드리는데 그 왕비가 이제 바로 정현 왕후죠. 그래서 윤씨를 폐비시키고 연산군은 낳고 그리고 이제 그 폐비 윤씨는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죽음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정현 왕후를 받아들여서 이 둘 사이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연산군을 몰아내고 11대 왕에 오르는 바로 중종이 되겠습니다. 중종 11대 왕. 자, 결국은 연산군의 이제 이복 형제가 되는 거겠죠. 둘째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12대 인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전에 그 내용으로 따지고 보면 연산군은 맏아들이고 중종은 연산의 배다른 아우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중종은 이제 맏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죠. 그 맏아들 왕이 바로 인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종은 또 뭐예요? 왕위를 물려받은 다음에 불과 뭐 1년도 아니고 8개월 만에 죽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명종인데 결국은 이 인종의 배다른 아우죠. 배다른 아우인 중종의 둘째 아들인 명종이 13대 왕으로 또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명종의 이제 어머니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명종도 역시 후사 없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후사가 없이 죽게 되다 보니까 다음 왕이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 왕은 누가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중종, 앞전에 있던 중종의 손자 가운데서 명종이 또 아주 또 이렇게 좀 친애했던 그런 뭐랄까요? 하성군 균이 14대 왕위로 오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선조가 되겠죠. 선조의 아버지는 덕흥군 초라는 사람인데 중종 11대죠. 중종과 창빈 안씨 사이의 소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종한테는 서자인 셈이죠. 바로 이 아버지 덕흥군 초한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중 셋째인 하성군 균이 명종의 총애를 받고 후사 없이 죽은 명종의 뒤를 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뭐예요? 거의 손자뻘이 되는 거죠. 손자가 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선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임진왜란 터져서 막 도망가고 뭐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뭐 왕 중에 가장 치질이 왕이라고 또 평가받는 그런 왕이 선조였죠. 자, 이러한 선조한테도 이 뭐랄까요? 이 광해군은 선조의 서자였어요. 서자. 그러니까 선조가 정혼을 해서 이 정실 왕비한테서 아들이 없어가지고서 공빈 김씨의 소생의 아들로 세자를 삼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임해군이에요. 근데 임해군은 아주 또 그 망나니 짓을 많이 해가지고 자질이 부족하다. 즉 왕의 자질이 너무 없다. 그래서 둘째인 광해군이 또 세자로 책봉되었죠. 하지만 뭐 광해군도 쉽게 아주 그냥 그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또 늙음하게 또 손자가 또 적자 또 왕을 낳아서 그죠? 영창대군을 낳아가지고 또 왕위를 갖다 물질에 말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것을 극복하고 왕에 등극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죠. 자, 하지만 또 광해군은 어떻게 됩니까? 또 중종 반종 때문에 또 쫓겨나죠. 자, 그러니까는 이런 이 광해군은 또 이 뭐 서인해서 뭐 그 당파 싸움의 와중에서 왕에서 쫓겨나다 보니까는 광해군의 어떤 그 자식이 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조의 다섯째 위로 선조의 다섯째 아들인 이 정원군이 왕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인조 그러면 또 선조의 버금가는 또 못난 임금으로 우리가 또 알고 있죠. 바로 그 병자호란 아니겠습니까?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무릎을 꿇고 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팡팡하면서 항복선을 했던 그 인조. 자, 그 인조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청나라를 볼모로 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문물을 배워서 조선에 왔지만은 뭔가 심슨이었던 이 인조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지만 결국은 뭐 소현세자를 갖다가 뭐 죽였다. 이것이 정설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왕후는 결국은 그냥 원인 모를 병에 죽었다. 이렇게 됩니다. 하다 보니까는 역시 둘째 복림대군이 왕에 오르게 되죠. 그 둘째가 바로 효종이 되겠습니다. 자, 효종은 뭐 북벌 뭐 많이 그걸로 알려져 있는 왕이 효종이죠. 자, 효종은 다시 또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결혼하겠죠. 왕위를 맏아들 이제 연에게 물려줬는데 그 맏아들이 바로 이제 현종이죠. 또 모처럼 이제 맏아들이 또 왕위를 또 물려받았네요. 자, 이 현종은 왕비로부터 오직 외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외아들이 또 왕위를 그대로 또 이어받아요. 그 외아들이 바로 19대 숙종이 됩니다. 자, 숙종, 뭐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또 알려져 있는 그런 왕이죠. 자, 숙종의 첫 왕비 인경왕후는 또 소생이 없이 또 천연도로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어서 계비 인현왕후가 오죠. 근데 이 인현왕후는 뭐 이렇게 조선 왕조실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상당히 현모양처였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또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리고 35살에 또 죽어요. 자, 결국은 숙종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그 유명한 장희빈이죠. 그래서 장희빈, 즉 희빈의 아들 윤이 이제 20대 경종으로 또 등극을 하게 되죠. 자, 경종이 왕에 등극을 했는데 이때 또 뭡니까? 노론 소론들이 서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왕을 갖다 누구를 해대내 가지고 많이 시끄러웠던 그런 시절이죠. 근데 경종 역시 몸이 좀 병약했는지 모르지만은 4년 만에 또 죽음을 당하죠. 그러니까 보면 조선 왕들이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4년 만에 죽고 또 이 경종의 또 이복 동생이죠, 바로 연인군이 이제 왕에 오르는데 그 왕이 바로 21대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영조는 조선 시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위를 유지했던 81살인가요? 그때까지 이제 왕위를 이었던 그런 영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영조 역시 정혼을 한 다음에 첫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들은 당연히 죽었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줄 수가 없는 거고, 그 둘째 아들이 그 유명한 사도세자예요. 그래서 또 사도세자는 또 뭡니까? 뒤지에 갇혀 죽죠. 결국은 그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정조, 이산, 정조가 되겠죠. 즉, 정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면서 영조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 왕이 됐죠. 자, 정조 역시 이제 정혼을 하고 첫 번째 부인이죠. 효의 왕후죠. 소위 정혼을 했지만 역시 후손이 없어. 그러니까 중전 마마 밑에는 이제 빈이죠, 빈. 그래서 빈의 몸에서 이제 아들을 보았는데 이 처음
왕세자로 책봉된 이 왕이 4살 때 홍역으로 또 죽네요. 그래서 수빈 박씨의 아들 공이 왕세자로 책봉이 되었는데 이 왕이 바로 23대 순조가 되겠습니다. 자, 순조. 자, 순조는 이제 아버지의 어떤 이제 이 왕위를 위협받아서 나름대로 좀 왕 노릇을 좀 하려고는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또 젊은 나이에 또 죽습니다. 근데 순종의 또 아들이 또 익종이 익종 효명세자인데요. 이 익종인데 이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죽어버려. 참, 그죠? 그래서 익종의 또 20살 정도에 죽었는데 이 익종의 그 어린 아들이 8살에 이제 순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8살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헌종이 되겠습니다. 헌종. 자, 헌종 하면은 이제 뭐 순조부터 이제 세대 세도 그죠? 그가 막 판치는 그런 시대가 되겠죠. 자, 헌종. 자, 헌종이 왕이 됐어요. 근데 헌종도 역시 23살에 자식이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어서 또 누가 됩니까? 철종이 또 왕을 또 이어받게 되죠. 근데 철종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이 또 가계가 또 복잡해요. 철종. 뭐 임금님의 첫사랑, 갑자기 또 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데, 자, 철종은 너무 좀 동떨어져 있어. 그 사도세자는 이 정조의 아버지죠. 근데 사도세자가 이제 정조 말고 또 이제 그 후처들한테 자식을 좀 낳았죠. 그래서 그 이복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이복 형제가 은원군과 은신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사도세자의 서자들이 되겠죠.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은신군은 아들이 없었고 이제 은원군이 있었는데 이 은원군은 처와 또 며느리가 이때 당시에 천주교 영세를 받아서 이것이 발각돼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혀서 사형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 이 은원군에는 이제 또 여러 아들이 있었죠.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첫 아들 상계군. 이 상계군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정조 때 재상 홍구경의 음모에 의해서 독살이 되고 또 첫째 죽고 그래서 셋째 아들 광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죠. 바로 이 광의 셋째 아들 원범이 임금이 되었으니 25대 바로 철종이 됩니다. 뭐 영조의 피를 이어진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에 왕이 올랐지만은 뭐 19살에 왕이 될 때까지 강화도에서 이 가난한 빈농의 아들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19살에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 왕하라고. 그럼 이거 뭐 로또를 맞았다라고 봐야 됩니까? 가난한 농부의 자식이 왕이 되었으니 뭐 로또인지 로또가 아닌지 내가 볼 때는 로또 아닌 것 같아. 그죠? 더 피비리 나는 싸움의 현장을 들어가서 결국 뭐 철종도 뭐 왕이 됐지만은 어떻게 돼요? 다 그냥 허수아비 모든 실권은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허수아비 왕이죠. 왕이 됐으니까는 음식 맛난 거 많이 먹고 또 여자들하고 많이 노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치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왕이 철종이었죠. 결국은 이 철종은 궁 안에서 생활하다가 너무 힘들었을까요? 뭐 즉위 15년 만에 34살의 나이로 또 후사 없이 또 요절하게 되죠. 자, 이제 2명의 왕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 영조의 그러니까 영조는 철종의 고조 할아버지. 근데 철종조차도 일찍 죽었으니 이제는 뭐 누구를 이어야 할까요? 이때 이 재빨리 기회를 잡았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흥성군 이황이죠. 이 이황이 어떻게 흥선대군 이황이 어떻게 왕위를 아들한테 있게 했느냐? 바로 익종의 비인 이 대왕대비 조씨예요. 이 조씨하고 이제 서로 뭐 밀당을 나눴나요? 해서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이죠. 고종을 명복으로 하여금 익종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순조의 첫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헌종의 아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익종의 대통을 잇게 한 다음에 왕위에 올렸죠. 그가 바로 26대 고종입니다. 자, 고종은 다 알다시피 명성황후 민비와 이제 정혼을 했죠. 그래서 명성황후에서 여러 아들을 낳았지만 첫 아들은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은 왕세자로 삼으니 그가 바로 1907년에 왕위로 등극한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대 이성계부터 27대 이 순종까지 조선 왕실의 계보를 한번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임금의 맏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임금을 한번 볼까요? 문종, 단종, 연산군, 인종, 현종, 숙종, 경종. 그래서 총 7명이죠. 27대 왕 중에 장자로 왕위를 계승한 임금은 단 7명 뿐이었다. 반대는 아니죠.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임금, 정종, 세조, 예종, 성종, 중종, 명종, 효종, 광해군, 영조, 순조, 헌종, 순종, 이분들이 이제 12명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임금은 12명으로서 첫째 아들보다 많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흥미롭네요. 조선 왕조 중에 적장자의 적장자. 자, 세종의 맏아들 문종, 문종의 맏아들 단종, 적장자. 그 다음에 또 숙종도 있죠. 자, 숙종은 어떻게 되나요? 현종, 앞뒤. 효종의 아들인 현종, 현종의 아들인 숙종. 이렇게 해서 또 적장자의 적장자. 조선시대에 적장자의 적장자는 단 2명 뿐이에요. 바로 단종과 숙종이죠. 이렇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세종은 셋째 아들이었고, 태종 이방원은 5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자가 돼서 왕에 등극한 사람은 선조, 인조, 정조, 현종, 철종이죠. 철종 같은 경우에는 영조의 고손자죠. 자, 이렇게 27대 왕이 이렇게 계승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맏아들, 장자가 왕위에 오른다는 것은 지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실제로 조선시대 왕을 계보를 보니까는 맏아들, 장자가 임금이 된 사례는 고작 7명밖에 안 된다. 즉, 명분은 조선시대 500년 역사의 명분은 맏아들이 당연히 왕위를 계승을 받아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왕위 승계 정리, 즉 맏아들이 이 맏아들로 태어나서 순조롭게 왕이 된 사람은 고작 7명뿐이다 라고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